계속해서 또 속보가 들어오면 들어온 대로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전영식 팀장께서는 대통령이 득실을 따지지 않고 원칙과 소신에 따라서 발언한 것이라고 했는데, 네네. 자, 그러면 그것은 별도의 문제로 하고, 네네. 득실을 따져보자면 여권의 입장에서는 이게 호재다 할 수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그래서 현재 호재다 악재다 이렇게 말씀드리기 곤란할 것 같습니다. 예. 단기적으로 봤을 때 지난 주말 동안 여권의 공세를 취했기 때문에 뭐 한숨 돌리는 측면이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크게 봤을 때는 자칫 잘못하면 그 천주교와 여권의 정면 대결 그대로 번질 가능성도 없지 않기 때문에 호재다 악재라 지금 말씀드리는 게 좀 곤란할 것 같습니다. 네. 다만 제가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 지난 일요일날 김태호 원내대변인이 그 강한 톤의 성명을 냈는데요. 예. 정의구현 사재단인가 종북구현 사재단인가 이런 성명을 냈는데 네. 그 내용을 보다 보면 극히 일부의 사제, 또 대다수의 사제와 달리 극소수 이런 표현들이 한 5군데 정도가 나오거든요. 바꿔 말씀드려서 여권의 입장에서도 전체 천주교 교단과 대립하는 구조를 원치 않는다. 이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네. 천 팀장님은 지금 여권의 속내, 여권의 전략 어떤 거라고 보십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일단 여권도 사실은 이게 확전되는 거는 그렇게 바람직하다고 생각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이제 자칫 이제 종교인이 이제 끼어 있는 문제다 보니까 예. 의도한 거하고는 다른 방향으로 이제 이렇게 불똥이 튀어갈 가능성이 높잖아요. 그리고 뭔가 정서적으로 또 종교인들을 자극할 가능성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런 소재의 이슈는 그렇게 확전하는 게 좋은 이슈는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어제 박 대통령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도 뭐 몇 분이 이제 그걸 물으시길래 예. 저는 이게 박 대통령이 말씀하신 게 일종의 이제 대응의 절정이고 그다음부터는 대응이 좀 빠져나가야 되는 거지. 이걸 박 대통령의 발언이 대응의 시작으로 보고 지금부터 더 대응을 강화한다. 이런 식으로 여권이 대응하면 여권이 좀 힘들지 않겠느냐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데 네. 여권도 지금 똑같은 이제 딜레마를 안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박 대통령이 일단 말씀을 하셨으니까 예. 어떤 대응을 하긴 해야 되지만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확전을 하겠다 이런 자세는 아닌 것 같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태초에 이야기 말씀드린 대로 어떤 헌법 가치 훼손이라는 부분들은 이 정권이 이제 하나의 국정 철학으로 갖고 있는 거기 때문에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든 문제 제기를 하고 나름대로의 어떤 압박을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저는 네. 이제 약간 절제된 차원의 최소한의 이제 공세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당 차원에서 대응을 하지 않더라도 지금 보수단체들이 고발을 했고 검찰이 수사를 한다고 하고 네. 수사까지 착수되면 어쨌건 이거 더 커지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제 수사에 막상 이제 착수를 하게 되면 아무래도 커지게 될 텐데 수사라는 거는 뭐 수사의 불똥이 저는 이제 어떻게 확산될지는 알 수는 없습니다만은 예. 뭐 신부 종교인이 이제 발언을 한 거를 갖고 그 자체를 갖고 뭐 죄를 묻기는 상당히 쉽지 않을 거라고 보여지고 이제 그 분들이나 그 단체들이 활동한 거를 아마 활동한 것 중에 이제 어떤 정복 의혹이라든가 뭐 북한과의 연계 의혹이라든가 그런 거를 아마 찾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게 되면 조금 이제 수사 영역이 좀 확대될 여지도 있는 거죠. 예. 있는 건데 저는 그 자체만을 갖고 그 신부 박 신부의 이제 발언 자체만으로 계속 이제 확산을 짓기는 어려운 거고 지금 말씀드린 대로 그런 어떤 전체적인 틀에서 종교단체든 아니면 지금 쭉 나오고 있는데 이제 뭐 문화단체든 예술단체든 이런 것도 이제 검찰이 이제 수사당국이 수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예. 그러니까 포괄적으로 이제 우리 뭐 여러 단체들에 이렇게 곳곳에 이렇게 어느 정도 이렇게 숨겨져 있다고 생각되는 그런 어떤 정부의 의혹들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한 조사라든가 수사는 저는 뭐 어느 정도는 계속 그왜 전번에 통진당 수사의 어떤 연장선상이니까 예. 그런 부분들은 계속 이어질 거라고 봅니다. 그런 부분은 대통령의 의지도 확고한 것 같고 법무장관 의지도 확고한 것 같고요. 그렇습니다. 네. 자, 반면에 민주당은 지금 이 사건을 보는 이 사태를 보는 네네. 속내가 무엇이냐, 대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 이 부분도 참 궁금한 부분이거든요. 민주당은 조금 당황한 것 같습니다. 요즘 시세말로. 왜냐하면 그 발언이 나오고 난 다음에 토요일 동안 아무런 특별한 대답을 내놓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네. 일요일 날 오전에 전병헌 원내대표가 2가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신부님들의 충정은 이해하지만 예. NLL 그리고 연평도 포격과 관련한 문제에서는 인식에 동의할 수 없다라는 네.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예. 그리고 두 번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까지 신부님들이 이야기할 때는 박근혜 정부 그리고 청와대와 여당이 특권과 특위를 미리 수용했었더라면 이런 불행한 발언 나오지 않았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예. 이런 기조가 어제도 그대로 이어졌습니다. 김한길 대표 역시 불행한 일이고 NLL과 연평도
정도 발언은 분명히 수호하겠다는 의지를 여러 차례 밝혀왔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교인들이 나서 이 문제가 확전될까지에는 정부 여당의 책임이 크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특권과 특위를 수용하기 위한 방편으로 공세형 공세들을 강화했고 밤에 NLL과 연평도 문제는 분명히 선을 긋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 민주당이 최근에 뭐 여러 현안들에 대응하는 모습을 보면서 좀 혼란스럽다라고 느끼는 분들이 있습니다. 대선 불복이 아니라고 몇 번 지도부는 강조를 하는데 실제로 나오는 발언들, 최고위원들의 발언들도 수위가 다 다른데 거기서 들어보면 3.15 부정선거랑 마찬가지다. 그러면 3.15 부정선거로 뽑힌 대통령 인정할 수 없었던 것과 똑같은 것 아니냐. 이렇게 또 논리가 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뭐 그 대선 불복 문제 그리고 이 사재단 발언에 대해서도 어디까지를 선을 긋고 어디까지는 내심 좀 공감을 하는 것인지 이런 부분이 좀 모호한 게 아니냐. 그런 얘기들 하는 분들이 많거든요. 지금 이제 사실 민주당의 이제 이 전략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로 비판의 목소리가 높은 게 사실입니다. 예. 뭐 여당은 여당 나름의 또 문제가 있겠습니다만 야당의 대응이라는 게 총체적으로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이 많은데 그 중에 그 이제 하나가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이제 야당 지도부가 스스로 이야기한 겁니다. 스텝이 꼬였다 이런 말을 하는데 예. 지금 야당의 모든 이제 전략이라는 게 대부분 스텝이 꼬이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NLL 문제라든가 또 뭐 얼마 전에 황찬영 감사원장 후보자에 대한 어떤 임명 동의안을 연기하기로 했다가 또 뭐 연기 안 하기로 했다. 뭐 이런 거 다 그러니까 어떤 분명한 메시지나 분명한 철학이 있는 게 아니라 스텝이 꼬이는 거거든요. 예. 이번 같은 경우도 이제 이걸 사실은 여기서 분명하게 선을 긋고 뭐 이렇게 나름대로 입장을 나가면 되는데 지금 야당의 입장이 이렇게 애매모호하거든요. 그거는 우리는 그거는 동의를 하지는 않지만 근데 이 말을 유발시킨 원인은 여당한테 있다. 그러면 이제 국민들이 그럼 무슨 말이냐 저게. 국민들한테 주는 메시지가 명료하지가 않은 거예요 지금. 모든 차원에서 지금 야당이 이제 그런 전략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저는 이제 그렇게 가는 이유는 지금 현재 이제 야당의 민주당의 리더십 자체가 이제 불안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보거든요. 예. 리더십이 좀 강인하면 조금 설령 127명의 의원이 있으면 그 중에 3, 40명만 동의하더라도 강하게 하면 딸려온단 말이에요. 근데 예. 지금 이게 이쪽 지금 현재 야당의 리더십이 이제 강하지가 못하다 보니까 네. 뭐 이렇게 하면 또 반대파 목소리도 생각해야 되고 또 저렇게 나가면 또 저쪽 이렇게 자꾸 이렇게 생각을 하다 보니까 항상 이 야당의 대응 자체가 이렇게 두 마리 토끼를 같이 쫓는 그런 엉거주춤한 그런 태도로 계속 가는 게 지금 이제 야당의 결국 이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야당의 지지율이 저는 더 안 오른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예. 뭐가 어떻게 됐든 간에 한 방향으로 확 나가야지 그 애매한 그런 스탠스를 취하고 있으면 사실 지지율이 더 오르기가 더 어려운 거죠. 그 말 나온 김에 제가 그럼 한 가지 더 여쭤보자면 김한길 대표 또 전병헌 원내대표 지금 지도부가 예. 갖고 있는 뭐 목표랄까요? 어떤 그 셈법을 갖고 있는 거죠? 지금 지도부는? 이제 사실은 이 지도부의 성격을 저는 이제 처음에 지도부 탄생할 때를 보면 예. 이 지도부는 이제 문재인 후보가 대선 패배를 했지 않습니까? 대선 패배를 한 게 문재인 후보와 그를 둘러싼 소위 말해서 이제 친노 세력들의 어떤 잘못된 선거운동 내지 선거 전략 이것 때문에 이제 민주당이 승리할 수 있는 선거를 놓쳤다 예. 하는 게 민주당이 그 당시에 대부분의 이제 판단이었습니다. 생각이고 대선에 대한 평가였는데 그거에 대한 판단을 깔고 소위 말해서 반친노적인 어떤 이제는 친노 세력 갖고는 민주당의 미래를 열어가기는 당분간은 힘들다. 예. 다음 대선 때는 어떨지 몰라도 지금 당장은 힘들다 해서 안티 친노적인 어떤 세력의 어떤 연합체로 김한길 체제가 뜬 거거든요. 전병헌 원내대표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그 세력의 색깔은 뭐냐면 약간 이제 중도 성향의 세력입니다. 이제 예. 이렇게 과거에 이제 극한 투쟁을 이제 벌였던 그런 야당의 자세를 좀 지양을 하고 좀 중도적인 성향들을 많이 이제 묶어내자. 그런 분들이 대부분 이제 지난 대선 때 안철수 후보 쪽에 약간 이제 호감을 가졌던 그런 분들이 많기 때문에 어쨌든 안철수 세력까지도 포괄할 수 있는 형태의 새로운 중도 정당을 민주당이 건설을 하자는 그런 측면에서 민주당의 새 지도부가 구성이 됐는데 실제로 지금 이제 쭉 7, 8개월 운영을 해오면서 나타나는 어떤 투쟁 양상은 그렇지가 못했거든요. 네. 투쟁 양상은 항상 이제 이렇게 장애 투쟁을 하고 그러면 김한길 대표나 전병헌 대표한테 왜 그러느냐 이렇게 물어보면
아니 우리는 국회를 포기한 적이 없다. 네. 우리 국회를 계속 하려고 그러는데 그냥 이쪽도 필요하니까 일단 한다. 그런 식의 이제 애매한 답변을 계속 해왔거든요. 그러니까 이 한쪽의 이제 입장을 장애투쟁 내지 강성투쟁을 요구하는 어떤 강경파들의 입장을 수용을 하다 보니까 그쪽으로 끌려 들어가면서도 예. 또 완전히 끌려 들어가지도 못하고 또 애매한 그런 상황을 계속 이제 이어간 그런 측면이 있다고 보다. 그럼 저는 개인적으로 예. 이 지도부가 예를 들면 처음에 이야기한 대로 어떤 반친노라는 게 꼭 뭐 친노를 이렇게 없애야 된다 이런 측면이 아니라 친노의 어떤 전략이라든가 투쟁 노선이 잘못됐다고 생각을 해서 탄생된 지도부라면 그거와 다른 새로운 형태의 어떤 투쟁 노선과 전략을 갖고 당을 이끌고 그렇게 해서 심판을 받았어야 되는데 현실적인 다수가 그 구주류 친노인데 그게 잘 안 되니까 결국 못하는 거 아닙니까? 이제 민주당의 이제 세력 분포를 보면 소위 말해서 범친노라는 뭐 사람들이 아무래도 70%가 된다고 그러죠. 이제 그 과거에 친노의 어떤 양권 하에서 공천이 이제 주어졌고 하니까 70%가 된다 그러는데 그렇다고 개개인한테 물어보면 다 친노가 아니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제 친노라고 이제 공식적으로 대답하는 사람은 거의 한 20명 안팎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그냥 범친노로 묶여 있을 뿐이지 그 사람들은 자기의 독자적인 목소리가 지금 없는 상태예요. 왜냐하면 뭐 특별한 어떤 민주당의 어떤 리더십이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뭔가 이렇게 바라만 보고 있을 뿐이지 그 사람들이 주도하는 세력들이 끌고 가기 나름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김한길 체제가 뭔가 강력하게 이끌어갔으면 그 세력들은 좀 딸려왔을 수 있다고 보거든요. 예. 그런데 그런 세력들이 이제 지금 쭉 가다가 김한길 세력으로 이제 말이 돌아간 게 아닌가. 예. 그러니까 김한길 대표가 더 입지가 더 축소되고 더 할 일이 이제 더 갈수록 더 없어지는 그런 결과가 초래된 거 아닌가 싶습니다. 자, 반대로 새누리당도 황 의원 대표가 어제 김한길 대표 만나서 네. 뭐 좀 풀어보려고 했는데 네네. 당내 강경파들에 막혀서 결국 아무것도 못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쪽도 똑같은 거 아니냐. 라는 분석도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 새누리당 출입한 기자들의 입장에서는 황우여 대표와 최경환 원내대표 진영의 특검을 둘러싼 온도차가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예. 오늘 다만 11시 긴급 최고위 열려가지고 특검에 관해서는 그 황우여 대표나 김한길 대표 모두, 황우여 대표나 최경환 대표 모두 수용하기 힘들다 이런 입장을 정했다고는 합니다만은 처음에 이 문제가 처음 제안했을 당시에는 황우여 대표 입장에서는 어쨌든 문제를 풀기 위해서 특검 그러니까 투기를 먼저 하고 난 다음에 특검을 나중에 추후에 논의할 수 있다. 이런 정도의 유연한 입장 가졌던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예. 다만은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여당의 입장에서 그럼 왜 그렇게 특검을 반대하느냐 한 얘기가 남게 되는데 사실 특검을 하다 보면 그 여권도 제어하지 못한 어떤 돌발음이 상당히 있을 수가 있습니다. 특검의 속성이 그렇습니다. 예. 이래서 검찰 수사를 통일하게 되면 검찰 수사랑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기 때문에 수사한 내용 기소 단계에서 발표가 되겠습니다만은 특검이라는 것은 이렇게 임시로 만들어진 조직이기 때문에 기소 단계에서 빠지는 내용이 마치 특정 인물의 소환 단계에서 확정된 사실인 것처럼 이 부풀려져서 보도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과거의 특검의 모든 사례가 그랬습니다. 그런 것들 전부가 여권에 큰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측면이 있고요. 예. 두 번째는 이 문제 자체가 자칫 박근혜 정부의 정통성 이런 부분과 맞닿아 있는 문제이기도 하고 또 세 번째 지금 특검을 수용하게 되면 뭐 2달이 될지 한 달에 축하될지 알 수 없습니다만은 예. 지방선거 공천 전화 무렵에 뭐 내용이 발표된 측면도 여권에서는 전반적으로 부담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천 팀장님께서는 두 가지 여쭤보겠는데요. 여당이 새누리당이 특검을 전격 수용할 가능성이 얼마 정도 된다고 보시는지, 그리고 만약에 특검이 수용되면 대치 정국이 잘 풀릴 것으로 보시는지 그 두 가지 좀 전망해 주시죠. 저는 이제 특검이 수용될 가능성은 한 30% 안팎은 된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 이제 이게 이제 지금 당장은 수용될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봐야 되는데 네. 전국이 계속 이제 꼬이고 뭐 막히고 뭐 풀어질 방법이 없다 그러면 결국은 이제 양보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몰리게 되면 저는 특검도 이제 뭐 수용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자세는 지금 어느 정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 다만 새누리당 내부의 문제가 뭐냐면 국가정보원 개혁 특위 문제에서 이제 이렇게 노출이 됐는데 특위를 이제 받겠다고 새누리당에서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했는데 그걸 내부적으로 특위라는 카드가 상당히 민주당이 줄곧 사실 요구했던 카드거든요. 예. 근데 막상 이제 특위를 받겠다 했는데 민주당이 아무도 반기질 않는 거예요. 특위 뭐 됐고 특검 달라. 이제 이렇게 나오니까 새누리당 입장에서는 야, 야당이 요구한 걸 우리가 정말 고심해서 이렇게 하나 이렇게 던졌는데 야당이 그거는 말고 말이야. 그거는 아니고 딴 거 달라 이렇게 나오니까 내부적으로는 우리가 뭔가 이게 제시한 게 시기와 방법이 잘못됐구나. 예. 뭔가 야당이 반길 수 있게
또 이 막힌 전국이 풀릴 수 있게 그런 방식으로 이렇게 이거를 내놔야 되는데 예. 뭔가 그냥 전혀 도움 안 되는 방향으로 내놨다 이런 시각이 많아요. 그래서 사실 이제 특검 문제도 특검을 만약에 뭐 전체적으로 뭐 다는 안 되겠습니다만 어떤 식의 형식이든 부분적으로 수용을 하든 단계적으로 수용하든 이렇게 일부 수용을 하든 간에 특검을 받으려는 그런 생각을 할 수는 있는데 그것도 잘못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해놨는데 그럼 다 받아라. 예. 그러니까 그 야당의 공세에 새누리당 지도부가 이제 계속 밀려간다는 그런 인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예. 지금 당장은 저는 이제 받기는 어려운 거고 네. 계속 자, 팀장님 잠깐만요. 다음 주제 넘어가기 전에 조금 전에 저희가 자막으로 우선 속보 전해드렸는데요.